추억 얘기가 살갑고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나 미래를 넘나드는 통로 같은데 책 속의 저자들의 삶을 들어보면 내 현재와 미래도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요즘도 계속 물음표인 나의 50대를 어떻게 수놓으면 좋을까?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 때마다 생각의 발자취를 따라 책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손 내밀어 닿은 책이 류슈즈님의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더 퀘스트에서 펴냈고 박주선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당신답게 늙어가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의사라고 하면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은퇴 후 단체 여행을 가서는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내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젊을 때부터 나는 노화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치매에 관한 임상 및 연구에 뛰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관의 노화, 기능 감퇴를 실감한다. 근래 경추, 요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의학적 배경 지식에 개인의 경험이 더해지니 내가 알고 있는 늙음에 대해서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다. 68세인 친구가 양손을 뻗으면 뻐근하고 손톱 근처의 관절이 조금 부어올랐다고 말했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 탓에 관절에 무리가 갔으리라 생각했다. 친구는 내 말에 반박했다. 예전에도 청소는 늘 했는데 왜 여태껏 한 번도 안 부었겠어? 내가 대답했다. 늙었잖아. 이제 시작인 거지. 그녀가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말을 덧붙였다. 사람마다 노화되는 부위가 다른데 손가락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니 얼마나 운이 좋아. 장수하려면 당연히 늙는 게 먼저다. 어디서부터 늙을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뇌의 노화,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흰머리는 염색하거나 그대로 놔둬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굴의 검버섯과 주름은 보기는 싫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살짝 손보면 해결된다. 백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하다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되고 청력이 떨어지면 불편하긴 해도 보청기를 끼우면 된다. 경추퇴화로 인해 목이 뻐근하고 신경이 눌려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거나 요추퇴화로 인한 허리 통증과 함께 신경이 눌려 발에 통증과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약물과 재활, 수술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내장 기능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퇴화한다. 예컨대 위장의 소화 능력 저하, 운동 기능 저하로 식사량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대사가 느려지며 동맥경화로 혈압이 상승한다. 게다가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데 고집을 피우거나 잔소리가 늘기도 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도 하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얼굴이 가장 마지막에 늙었으면 좋겠다. 설령 등이 굽고 동작이 느려지고 자주 깜빡하더라도 얼굴이 고운 노인이 되어서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모르겠어요와 같은 말을 들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얼굴과 늙은 신체가 어울리겠는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과일 시장에 가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각종 과일 앞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가득 쌓여있는 오렌지 더미에서 몇 개를 골라 살핀 다음 흠집이 조금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고르고, 색깔이 조금 파랗거나 너무 무르다면 또다시 고르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 줄 땐 아무 망설임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든다. 다행스럽게도 노아의 순서 역시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일찌감치 유전자가 대신 결정해 준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50대로 보이는데도 예쁜 얼굴과 반짝반짝한 피부, 가벼운 몸놀림을 가진 이웃을 만나서 진심을 담아 칭찬을 건넸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해야겠네요. 나도 장수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두 분 모두 90세가 넘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시면서 나이가 들면 질병이 자연스레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열심히 바르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걸 지연시킬 수 있다. 당뇨나 비만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식을 주의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 젊을 때는 세포와 장기가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질병이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 중년이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시기에 많은 중년들이 가족과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다. 노년에 들어서면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되면서 가끔은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된다. 유전자, 환경, 생활 방식, 그리고 기회로 얽히고 설킨 반평생 동안 내가 성취한 게 무엇인가? 만족스러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남은 날을 보내기만 하면 될까?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평균 수명에서 자신의 유전자와 건강 상태에 따라 몇 년을 더하고 빼서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추산해보자. 73세인 나는 몇 살을 좀 더 보태면 아마도 앞으로 18년은 더 살지 싶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초등학교부터 석사학위까지의 시간과 같다. 단지 체력이 점차 떨어질 뿐이다. 직접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마치 박물관에 가서 앞으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들으면 중요하고 관심이 있고 필요한 전시만 골라서 참관하게 되는 것과 같다. 18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하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잘 계획해서 좀 더 평온하고 순조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의외의 사고가 언제 찾아올지, 인생의 마침표를 언제 찍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은퇴하기 전 나는 행동이 재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의료 밖의 세계에 언제나 호기심이 가득했던 중년이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이후 노년의 세계에 발을 디디며 몸이 퇴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중이다. 어떤 부분은 순응하며 받아들이되 어떤 부분은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신체 기능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독서,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퍽 만족스럽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한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든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한다. 이 2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 하기는 이런저런 회의를 함으로써 채워지는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새 책을 내게 될 때 실천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한다. 은퇴 후 14년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하니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 못지않게 활력이 넘친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바람을 이겨내며 힘껏 페달을 밟아 오르막길을 겨우 올라왔던 기억은 강하게 남아도 이후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대뇌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뇌간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긍정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등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병에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친구의 차를 얻어 탔을 때도
섣달 금음날 난로 주변에 다 함께 모여 앉아 있을 때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도 생겨날 수 있다. 한 친구가 대동맥 박리로 인해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보존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했고, 인후와 대뇌를 다치지 않아 여전히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강의도 계속할 수 있었다. 이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끝에 다시 예전처럼 걷게 되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가구를 사러 갔다가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현기증이 나서 그대로 쓰러졌다. 깨어난 후에는 가구점 직원이 침대에 누워 잠시 쉬라고 권할 정도였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부정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기 지짐술과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진 순간에 다행히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 감사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거나 길을 건너는 도중에 쓰러졌다면 훨씬 위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나의 몸과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집 대문 밖을 막 나서던 차에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손 쓸 새도 없이 모자가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요추 수술을 받은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라 아직 보호대를 차고 있어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고, 무릎 노화로 인해 쪼그려 앉을 수도 없었다. 다행히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신 모자를 주워줬고, 나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 앞에서 돈을 꺼내려다 그만 동전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하는 수 없이 뒤에 줄을 서 있던 남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죄송한데 제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네요.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껌뻑거리다가 내 허리에 두른 보호대를 보고는 얼른 몸을 숙여 동전을 주워주었다. 내가 감사하다고 하자 기분이 꽤 좋은 듯 보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모르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아니면 거절을 당해서 민망해질까봐, 심지어는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한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홀로 해외여행을 가면 길에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다. 친구가 내게 물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핸드폰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쫓아갈 수나 있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선설이 있잖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는 나만의 방법도 있다. 천성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타주의자는 한눈에 봐도 착한 마음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상대방은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꽤 믿을만하다. 나들이를 나온 가족도 안전하다. 부모는 분명 아이들 앞에서 남을 도와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할 테니까 말이다. 분명히 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길을 여러 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좋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
길을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용기 내어 물어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심지어 길이 너무 복잡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길목까지 직접 안내해 줄 수도 있다.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기분 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음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면 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 남을 돕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다. 이때 자신의 능력 내에서 남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물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자칫하다 2명을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질 수 있다. 작년에 버스를 타고 해안가 지방도시의 섬으로 가는 길이었다. 버스 한쪽에서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시끌벅적하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들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딸을 보러 남쪽에서 올라왔고 딸이 사는 곳의 주소를 모르고 동네의 모습만 기억하는데 최근 도시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길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의견을 말하느라 시끌시끌했던 것이었다. 그 할머니가 결국 딸을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머리카락이 하얗고 보호대까지 찬 나로서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나이를 핑계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신체 기능이 더 빠르게 퇴화할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쾌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법. 어느 날 당신이 늙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도중 몇 해 전 유방암에 걸려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자분이 다가와 물었다. 암에 걸렸었는데 어쩜 이렇게 낙관적이신가요? 당시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낙관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의료계는 낙관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다. 2019년 3월 미국 역학저널에 실린 건강과 은퇴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녀 5,67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그중 삶의 지향성 검사를 통해 낙관성 척도를 측정한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연구진은 2년마다 피검사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적 검사를 진행했다. 건강 상태에는 신체 능력, 인지 기능, 만성질환 여부 등이 포함된다. 6에서 8년 경과 후 2,774명이 여전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인 성향이 어째서 건강에 도움이 될까?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체의 면역체계 및 신경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태어날 때부터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낙관적인 성향은 전염성이 강하고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 외에도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경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좋은 경우가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치료를 받거나 제2의 의견을 구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일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강연에서 나에게 질문한 여자분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이가 들면 각종 퇴행성 질환과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암이라 의사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생로병사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니까요.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병에 걸렸을 수 있죠. 제가 운 좋게도 암에 걸렸다고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 특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 건강하세요. 명절이면 이메일과 SNS상에서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곤 하는데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같은 뻔한 인사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엔 늘 같은 인사말을 사용했다. 뻔하지만 상대에게 실수할 가능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즐거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상호 보완적 관계일까? 아님 인과관계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적어도 불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암, 중풍, 파킨슨병 등이 많은 만성질환이 일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그 둘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낮출 수 있을까? 즐거움은 주관적이며 그보다 넓은 의미인 행복감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학자들은 행복감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 첫째, 쾌락적 행복이다. 즐거움과 기쁨, 현재 또는 짧은 시간의 즐거운 정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변화한다. 둘째는 삶의 만족도인데 자아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적 행복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지난 10여 년간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됐다. 대부분이 대규모의 역학적 관찰 연구였다. 많은 연구에서
양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에서 발표한 노화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을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평균 65세인 영국인 9,050명을 대상으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감의 척도를 평가했다. 평가 문항에는 자주성, 자아성장, 자기수용성,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는 0부터 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8년 반 동안의 추적조사 이후 1,542명이 사망했는데 행복감 점수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의 사망률이 29.3%였으며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의 사망률이 9.3%에 불과했다. 행복감은 나이, 성별, 교육, 경제력,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해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5%인 그룹의 사망률이 하위 25%인 그룹보다 30%나 낮았다. 행복감이라는 심리 상태가 건강과 생존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천성적으로 늘 즐겁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쉽게 털고 일어난다. 반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다행스럽게도 즐거움은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 우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즐거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항상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편안하고 유쾌해진다. 의식적으로 재밌는 것을 많이 접하는 것도 좋다.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가벼운 유머글을 읽고 평소에 자주 떠올리며 웃는 생활을 해보자. 어떠셨어요? 달님들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을 찾으셨지요? 50대에 은퇴해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즐기는 작가님 말씀처럼 노년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말, 인생이 봄에 밭 갈고 여름에 작물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다는 말, 우리가 젊은 시절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라는 말, 무병장수만 꿈꾸기보다는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역시나 이번에도 소소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명쾌한 답을 얻고 나에게 다가온 결림이나 통증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자고요. 달님들 사랑합니다. Quickly, the time to
make room for something new. So I'm